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닥이 720선을 돌파하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중소형주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에서 소외됐었던 그간의 한을 풀어내며 증시 상승의 새로운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익 개선세가 뚜렷한 중소형 성장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정책 수혜 기대감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2일에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기금과 대형 투자은행의 코스닥 시장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건데요. 신한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들의 내년 이익 증가율이 26.3%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코스피에 비해 기업 이익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코스피 이익 증가율을 뛰어넘으며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로 얼어붙었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장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의 우군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코스닥으로 증시 주도주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브라질 등 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글로벌 증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IT와 금융 등 코스피 대형주에서 이제는 코스닥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발전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차 산업은 국가적 과제로 정부 주도 아래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주가와 함께 그리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중국 수출주 등이 앞으로 각광받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어느새 11월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된 주가들 흐름들 계속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정현의 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10일 이틀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254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후 오전장에서 몇 차례 2530선까지 밀렸다가 오후 들어서 낙폭이 줄어 2540선, 초중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인세 인하 연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코스피도 하락 출발했지만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제한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입니다. 1,889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동반 쌍끌이 매수를 보였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1,432억 원, 기관에서는 169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0.30% 내린 2,542.95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벤처 활성화와 또 기업 실적 등 기대 영향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코스닥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5억 원, 그리고 1,618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08억 원을 덜어내면서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1.53% 오른 720.79포인트에 종료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1.32%나 떨어지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운수장비와 기계, 또 은행 등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반면에 비금속 광물은 3.82%나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도드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의료정밀과 통신업, 또 전기가스업 등도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3,000원가량 오르면서 282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와 삼성생명, 한국전력, SK텔레콤, 그리고 SK와 넷마블게임즈 등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가 400원가량 떨어지면서 82,000원에 장을 마치는 등 내린 종목들이 다수였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 LG화학, 삼성물산, 네이버 등이 하락했고 현대모비스는 전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이 기관과 외국인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J, CGV 그리고 SK하이닉스로 빨간불을 켜면서 종료를 지었고 이 매도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LIG 넥스원, 대우건설 그리고 기관에서는 LIG 넥스원의 1등을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현대미포조선,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 그리고 SFA, 인터플렉스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CJ ENM, 그리고 LNF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CJ ENM, GS홈쇼핑, 바이로메드 순으로 덜어내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머티리얼즈, 캠트로스, 제일홀딩스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의 영향으로 10월 수입물가가 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입물가는 7월부터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같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유가는 0.75% 하락하면서 56.57달러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56.74달러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 지연 우려가 계속되면서 지수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날에 상원 공화당이 법인 세율 인하를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 시장에 찬물을 뿌린 것입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작년의 대선 이후에 20%나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만약 상원이 이 세제 개편안에 무게를 실을 경우 이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다우지수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다우지수입니다. 0.17% 내린 23,422.21포인트의 장을 닫았고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1% 오르면서 6,750.94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09% 내린 2,582.30포인트에 종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증시가 10일 미국의 세제 법안 지연 우려가 나오면서 이 투자 심리를 압박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세제 법안 추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 증시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날 공화당이 발표하는 이 하원 공화당이 먼저 공개한 세제 개혁안에 비해서 법인 세율 인하 시기를 2018년에서 2019년으로 1년가량 늦췄습니다. 개인 최고 세율은 39.6%에서 38.5%로 낮췄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 지수입니다. 0.68% 내린 7,432.99포인트의 장을 닫았고 이 프랑스 깨크 지수 또한 파란불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50% 내린 5,380.72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닥스 지수 0.42% 내린 13,127.47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알아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2,540.50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724.64포인트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네, 저번 주에는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금요일날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280만 원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자동차입니다. 전주 대비 1,000원가량 상승하면서 15만 5,5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주 대비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65%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포스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32만 3,0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주부터 계속해서 보합권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오전장에도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 시현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2,500원가량 상승하면서 27만 1,000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0.93%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0.76% 오른 현재가 6만 6,0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 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칠성입니다. 전주 대비 6,000원가량 하락한 100만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 0.46%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대비 8,500원가량 상승하면서 32만 9천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은 2% 넘게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오리온홀딩스입니다. 0.52% 오른 29,05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주 대비 15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풍입니다. 8,000원가량 하락한 100만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0.76%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1.85% 내린 100만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전주 대비 2만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가량 하락한 68만 6천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1.29% 내림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롯데푸드입니다. 0.69% 내린 57만 3천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1.25% 상승한 17만 8,50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주 대비 2,200원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CGO 쇼핑입니다. 20만원 초반대 오늘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2.61% 오른 25,6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시현하면서 오늘 오전장 29,55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450원가량 전주 대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35,200원에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1.29%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동서입니다. 300원가량 하락한 28,300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1.05%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CJENM입니다. 9만 1,0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 1,100원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등락률은 1.22%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GS홈쇼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현재가 21만 9,500원에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국내 시장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는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전거래일 우리 코스피 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7.62포인트 하락한 2542.95포인트에 문 닫았습니다. 이틀째 팔자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이 1,884억 원가량 순매도했고, 뒤를 이어서 기관과 개인은 각각 198억 원과 1,315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3.8%로 가장 큰 상승률을 시현했고, 의료정밀이 2.66% 정도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과 전기전자,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증권, 보험 등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약품과 운송장비, 기계와 은행 등이 모두 1%대 낙폭을 시현한 가운데 섬유 의복과 종이목재, 화학과 유통업, 건설업과 운수창고업 등이 모두 내림폭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11% 상승한 282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LG화학과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한지주 등이 모두 내림폭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삼성생명, 한국전력과 SK텔레콤 등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1.88% 올랐습니다. 18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장중에는 19만 2,5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LG 종목은 LG 상사를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한다는 소식으로 1.37% 올랐습니다. 8만 8,9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장중에는 8만 9,000원을 찍으며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KT엔진은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3.85% 내림폭을 시현했고, CJCGV는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으로 9.2% 상승 마감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4분기 실적 둔화 전망에 17.52%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초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LIG 넥스원은 장중에 59,8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효성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 3분기 실적 소식으로 3.7%가량 내림폭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나라 KINC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으로 상한가로 장 마쳤습니다. 나라 KIC는 최대 주주인 나라 에이스홀딩스가 단순 투자 목적 조합 7곳과 나라 KIC 지분 45.5%를 500억 원에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아시멘트가 한라시멘트의 독점적 배타적 우선협장사 선정 소식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아세아시멘트는 한라시멘트를 품게 되면 업계 1, 2위인 한일시멘트 쌍용 양회와 함께 시멘트 업계 3강 구도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409개 종목이 상승했고 385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0.85포인트 급등하면서 720.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1,618억 원가량 순매수를 기록했고,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던 것은 이날이 코스닥 시장에서 처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67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2,005억 원가량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들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가 3.5% 올랐고, 기계장비와 디지털 콘텐츠, 반도체와 IT 부품 등이 모두 2%대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통신 서비스는 내림폭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3%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8.84% 급등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CJ E&M은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장 기대감으로 3.2% 올랐습니다. 티슈진이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5.86% 내린 48,200원에 문 닫았습니다. 신라젠과 코미팜, 포스코캠텍 등도 뒤를 이어서 내림폭을 시현했습니다.
한편 로에는 카카오 효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5.27% 상승 마감했습니다. 펄어비스 역시 실적 호조세를 기록하면서 7.58%가량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와 파라다이스, 바이로메드와 SK머티리얼즈, 휴젤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버다임은 3분기 영업이익 부진 소식으로 4.86% 내림폭을 보였습니다. 에버다임은 전일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8.3% 감소한 38억 9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702개 종목이 상승했고 443개 종목이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5원 상승한 1117.1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0.75포인트 하락한 336.2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부진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썬데이토즈가 지난 금요일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회사는 영업이익 33억 원, 당기순이익 2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9%와 43%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20.4% 줄어든 1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4분기에 집중된 신작 출시 일정에 따른 신규 매출원 부재와 마케팅 확대 등 때문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출시했던 다이노볼즈는 2주 만에 이용자 150만 명을 확보했고 10월 말에 선보인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는 9일 만에 다운로드 15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연말에는 글로벌 인기 애니메이션인 위베어 베어스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스토리 전개형 퍼즐 게임과 광고 탑재형 신작을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였던 썬데이토즈 종목의 오늘 출발 구간 현재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68% 정도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50원 빠진 21,8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CJ-CGV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CGV가 호실적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 4,722억 원, 영업이익은 322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모두 부합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번 실적은 1년여 만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연결 실적을 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라며 한국 시장 하락률이 13%였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4DX 등 부문별로 골고루 실적에 기여한 것이 돋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CJ-CGV 종목의 오늘장 출발 구간 현재가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9%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400원 상승한 75,0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세종공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 굴기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세종공업은 지난 9월 중국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시스템 업체인 리파이어와 수소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와 충전소를 각각 100만 대와 1000기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종공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리파이어는 중국 상해에 있는 수소차에 적용하는 파워트레인 제조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수소 연료 전지 버스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종공업 종목의 오늘 출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65%가량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30원 상승한 7,99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 덴티움 종목입니다. 지난 금요일 덴티움이 큰 폭으로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싼 덴탈 업체 중 하나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주가의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금요일 보고서를 통해 덴티움은 올해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 15배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주당 순이익이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덴탈 관련 업체들과 비교해봐도 가장 저평가돼 있는 회사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상장 초기 불거졌던 회계 논란으로 당초 계획 대비 할인돼 상장됐고 지난 3월에 신규 상장한 회사인 만큼 아직은 주식시장 내에서 신뢰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이미 국내 경쟁사들의 영업이익을 넘어섰을 만큼 펀더멘털 개선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였습니다. 덴티움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0.35%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원 상승한 57,4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0.82% 내리게 되면서 22,681.4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에서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세제 개편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역시 0.10% 빠지게 되면서 1732.67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뉴욕 증시의 기술주 하락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0.14% 오르면서 3,432.67의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잇따라 발표됐던 금융기관 개방 확대 조치가 종가 기준으로 2년 내 최고 수준에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 주의 시작 월요일 13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중 계속해서 최고치를 찍고 있는 코스닥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 움직임 모두 출발 구간부터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0.27%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84포인트 상승한 2,549.7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73%가량 상승하면서 726.05포인트로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역시 거래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오늘 지수가 역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이 더 많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 눈에 띄는 업종으로는 운수장비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54% 오름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도 역시 1% 넘게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은행 업종이 그동안 힘을 못 쓰다가 오늘은 1%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기업은행 모두 계속해서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증권업종도 역시 계속해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료 업종과 철강금속, 그리고 기계업종과 운수창고업종까지도 0.4% 내외로 상승세를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화학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종이목재업종까지도 0.2%가량 계속해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하락권에 들어가 있는 업종으로는 전기가스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한국전력과 그리고 지역난방공사가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업종과 건설업종, 그리고 보험업종과 통신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하락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부터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11% 상승세 이어가게 되면서 283만 2천 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IT주 중에 SK하이닉스도 역시 동반 강세 흐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0.61% 상승세 이어가게 되면서 82,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역시 신사업에 대한 잠재 가치가 매우 크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이 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0.66% 상승세 나타내주게 되면서 15만 4천 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 종목이 현재 2.91% 오름세 나타내주게 되면서 현재 15만 9천 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아차 종목도 2% 넘게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45%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35,550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 종목입니다. 지난주 이제 광군제가 마무리가 되고 이 사드에 관해서 이 갈등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화장품의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 종목이 오늘은 2.81% 상승률이 확인이 되게 되면서 현재는 32만 9,5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역시 아모레주 종목도 오늘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30%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15만 7,5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재 삼성 SDI 종목 같은 경우는 밀려나고 있습니다. 2.49% 빠지고 있고요. 현재 21만 6,5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분위기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대다수의 업종에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으며 그중에서 상단권에서는 출판 매체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22%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방송 서비스 업종과 유통업종도 모두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약업종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8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역시 셀트리온 3인방이 역시 동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 13%가량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엔터업종의 강한 흐름 또 나와주게 되면서 통신방송업종과 오락문화업종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금융업종과 화학업종 그리고 비금속업종까지도 모두 계속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건설업종과 인터넷업종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업종과 금속업종 그리고 IT 부품까지도 현재 하락권에서 눈에 띄는 업종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셀트리온 제약 종목이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틀째 급등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역시 51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11.44% 상승하게 되면서 45,250원 선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셀트리온 종목도 역시 2.44% 상승률 확인이 되면서 18만 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또한 로엔 종목이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로엔도 실적에 관한 기대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증권사들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역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되는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3.28% 상승하게 되면서 11만 3,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오늘 CJ E&M 종목이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역시 증권사에서 리포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3.89% 상승을 하게 되면서 93,3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년 실적에 대한 개선 전망이 나와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과 관련돼서 사드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14% 상승하게 되면서 31,2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의 시작 또 월요일에는 오늘 수급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전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55억 원, 외국인이 289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505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69억 원, 기관이 54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는 반면 외국인이 116억 원가량 물량 덜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5계약과 529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는 반면에 외국인이 842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마감장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동부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효성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안이했던 추정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현실화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먼저 지난 3분기의 실적도 2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70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였던 2,331억 원을 큰 폭으로 하회했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 광동의 스판덱스의 태풍에 따른 가동 차질로 100에서 130억 원, 그리고 노틸러스 효성의 장기 여신 대손상각 250억 원, NF3 폭발 사고에 따른 비용 30억 원 등 약 40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이번 영업이익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섬유와 산업자재는 상승한 원가 부담으로 부진했으며 화학은 NF3 수익성의 추가 급락으로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공업 부문은 손익분기점 BEP를 시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분기는 산업자재와 화학의 비수기 진입에 따른 부진이 예상되지만 중공업 부문은 이연된 매출 인식 그리고 무역외 역시 일회성 비용 제거, 섬유는 스판덱스 반동 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1,97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사 이익 체력이 하향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스판덱스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고 리포트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스판덱스 재고 일수는 20일을 하회하고 있으며 스팟 가격은 16년 이후 최대치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효성 종목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동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먼저 타이트한 회계 처리와 원가 부담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간과하고 안이한 추정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2개 분기 어닝 쇼크는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졌었던 명백한 증권사들의 실수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하게 되면서 낮아진 실적 체력을 바탕으로 추정치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2018년도 순이익 추정치를 15% 하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지만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우려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3분기 약 1,000억 원의 법인세 환급으로 배당 여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충분하며 또한 점진적이지만 분명한 스판덱스 시황 개선세를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을 받았었던 효성 종목입니다.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성 종목의 오늘 출발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쇼크와 함께 오너 일가의 배임 횡령 혐의로의 재판 진행 소식을 전하면서 악재가 전해지고 있는 효성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강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면서 현재가는 12만 9,5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성 종목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리츠종금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종목입니다. 네, 중국 부자의 근심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3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조 6,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8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선의 역의 경우 국제선 일드가 7.4%가량 감소하면서 3분기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9,04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7% 감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항공화물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지표의 전반적인 호조를 기록하면서 매출액 3,39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급유 단가 상승 등으로 유류비가 9.6% 증가했지만 3분기 중에는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면서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6.8%를 기록하면서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노선의 운수권을 선점하면서 2016년 기준으로 여객 매출액의 약 20%가 중국 노선에서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재개 시 수혜주로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실적 개선 이전에 에어서울의 자본 잠식 해소와 740%에 달하는 부채 비율, 그리고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인 IFRS 16 도입에 따른 리스 부채 증가 우려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IFRS 16 도입 시 운영 리스 비중이 높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 증가는 176.6%포인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3분기 실적과 함께 이어지는 4분기 내용까지 조금 짚어봤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8일 기준으로 보유 중이었었던 대우건설의 지분 2.2%를 558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요 자회사 3사인 아시아나 IDT 그리고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지분을 활용한 유동성 확보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대한통운지분 역시 단기 내 매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 비율 안정화를 통해 사채화 그리고 ABS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우려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은 트레이딩 바이와 그리고 목표 주가는 5,000원을 유지한다라는 목표 주가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두 번째로 확인을 해본 아시아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짚어봐 주시죠. 아시아나 항공 종목의 오늘 오전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 1.14% 정도 상승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50원 상승한 4,43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종목의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확인이 되는 CJ CGV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4분기 전 부분에서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분기에도 올해 최고 성수기였던 지난 3분기 정도의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분기 박스오피스는 국내외 모두 출발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박스오피스 성장률은 국내가 24%, 그리고 터키가 15%, 중국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의 전국 극장 출점이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베트남 내 경쟁으로 오늘 CJ CGV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편안한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추석이 10월에 포함된 해가 2013년 이후에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연휴 주간에 국내 관객은 이전 3주간에 비해서 211%가량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단순화해본다면 평년 4분기에 비해서 약 2주일이 더 포함되는 것이며 이 효과는 약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4분기 10%대 박스오피스 성장이 어렵지 않다고 보는 이유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내 기대작은 11월 22일에 개봉할 것으로 예상되는 꾼과 또 12월에 개봉할 것으로 보이는 신과 함께 그리고 강철비 등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또 뒤를 이어서 연내 티켓 가격 상향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이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극장 가격과 또 과거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조정 시기, 그리고 경쟁사의 수익성 제고 필요성 증가에 대한 것이 근거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2분기 국내 실적이 큰 적자, 9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CJ CGV는 비용 통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의 간접적인 절감과 일부 직영 사이트 위탁 전환 등이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면서 별도 기준으로 인건비 상승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절감책을 통해 속도 조절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뒤를 이어서 4DX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CJ CGV는 3분기에 4DX 계약 변경 관련 이익으로 56억 원이 일단 계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RS 중심이었던 완다향 렌탈 모델 계약에 따른 상당 부분은 이 미니멈 개런티 요소를 가미했고, 그리고 이를 기존 사이트에 소급 적용한 데 따른다라는 분석입니다. 출점 시에 미니멈 개런티 매출액을 인식하기에 분기 변동성은 생길 수 있지만 연말 정산 시에 전부 조정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계약 변경의 실효는 고객사 4DX관에서의 일반 영화의 상영 감소일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기존에 대비해서 20억 원 내외의 4DX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해 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최근 CJCGV는 러시아 시장 진출을 지난 10월 달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장 시장으로 중심이 이동 중인 CJCGV의 방향성이 재확인된 결정이라고 하고요. 현지 부동산 개발사인 ADG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자금이 총액이 245억 원에 불과하게 되면서 재무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현지 올림픽 준비를 발판으로 초기 진입 후에 이 출점 속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흥국 중심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내년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국내의 경우 수익성이 추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대로 신흥국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는 CJCGV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는 96,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본 CJCGV 종목입니다. 이 종목 현재가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오늘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CJCGV 종목입니다.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3.5%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600원 상승하면서 76,2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CJCGV 종목 현재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안타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로엔 종목입니다. 네, 로엔 2018년도 신성장 사업에 대해 구체화를 기대해본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3분기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죠.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 1년 전보다 약 37%나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13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9% 성장하면서 26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영업이익과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멜론 유료 가입자 수는 44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로엔의 콘텐츠 매출은 1,198억 원을 기록하면서 양적 성장에 이어서 ARPU 상승 효과가 더해지는 효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게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제품과 상품 매출은 방탄소년단 음반 발매 효과로 인해서 분기 사상 최고치인 22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용단에서는 2분기에 신규로 인한 드라마 자회사 메가몬스터의 운용 비용과 두 번째로는 2017년 12월 데뷔 예정인 더보이즈 관련 홍보비, 그리고 세 번째로 일부 아티스트 관련된 전속권 상각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멜론 플랫폼 중심의 견조한 이익 창출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3분기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멜론의 유료 가입자 분기 순증 규모는 1분기에 12만 명, 2분기에는 13만 명, 그리고 3분기에는 1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순증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들의 가격 프로모션 지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엔의 시장 지배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9월 이후 멜론과 카카오 간의 아이디 연동으로 유입됐던 일부 유저들의 유료 가입자 전환, 그리고 카카오뱅크 관련 공동 마케팅 등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카카오 미니 출시 효과와 카카오 인앱 플레이어 도입 등으로 인해 멜론의 유료 가입자 순증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유료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실적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2018년에도 신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전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엔은 또 드라마 제작사 메가몬스터가 2018년 드라마 4편에 대해서 방송국의 편성을 확보한 상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메가몬스터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2018년도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메가몬스터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간의 협력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공모 희망 가격 기준 시가총액과 그리고 상장 이후의 주가 강세 전망을 감안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과의 제작 협력은 메가몬스터와의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봤었던 로엔의 신인 보이그룹인 더보이즈가 프로듀스 101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2018년도엔 이들의 수익 자산화 가능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로엔은 2018년도 멜론 사업의 견고한 FCF 창출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인터넷과 그리고 미디어 기업과의 음원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관련 협력과 그리고 음악 제작 레이블과 크리에이터 관련 M&A 등 다양한 성장 전략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향후 카카오와 관련된 여타 시너지 효과와 관련해서 신사업이 또한 구체화될 경우 로엔의 목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덧붙이며 신성장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또 기대해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엔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는 종전에 98,000원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11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로엔 종목 계속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연일 주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로엔 종목입니다.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3.55%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한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호재를 전하게 되면서 3,800원 상승한 13만 3,700원 선에서 오늘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로엔 종목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가지 종목들 짚어보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효성입니다. 네, 효성이 올해 3분기 부진한 실적의 영향으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효성입니다. 0.39% 내린 129만 원에 네, 현재가 12만 9천 원의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효성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1.1% 감소한 1,70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날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3조 1,192억 원으로 9.7% 늘었으나 장기순이익은 1,921억 원으로 2.4% 줄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3분기 영업이익은 전사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전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일회성 비용도 발생해 시장 기대치 2,331억 원을 약 27% 밑돌았다며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크레아플래닛입니다. 최근에 크레아플래닛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 9시 44분 구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플래닛 1,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반영되면서 이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크레아플래닛은 유상증자를 위해서 이날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기준가는 1,060원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2,442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1.54% 다시 급락세 이어가면서 1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하루 만에 반등이 나섰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계열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442억 원 규모의 탕정단지 공사를 수주했다고 시작 전에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말 매출의 3.48%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이 아세아시멘트가 한라시멘트 인수 소식에 오전장부터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의 네 번째 종목은 아세아시멘트입니다. 3.81% 오른 12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연구원은 이 아세아시멘트는 한라시멘트 인수 관련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 매각 가격은 차입금을 제외한 3,8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최종 인수 시 아세아시멘트의 시장 점유율은 7%에서 19%로 상승, 업계 3위로 성장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두 회사의 순이익을 단순 합산할 경우 연간 순이익은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 4가지 종목에 이어서 또 종목들 자세하게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상한가로 눈에 띄고 있는 나라KIC입니다. 4,0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진칼 우선주입니다. 전주 대비 12.50% 올라주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현재가는 27,000원입니다. 이어서 하락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샘입니다. 7.81% 내린 3만원대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진홀딩스입니다. 5.13% 내린 5,3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종목 또한 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영신금속입니다. 19.97% 오른 3,000원 중반대 거래되고 있고요. 오전장부터 길게 양봉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16.99% 오른 2,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시죠. 처음에는 크루설텍이 21.03% 내림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2,2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HD프로인데요. 6.84% 내림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만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저희 계속해서 증권가 시각까지 한번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혁신 성장과 코스닥 그리고 중국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몇 가지 꼽아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먼저 정부는 최근에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수 시장인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혁신 기업들의 코스닥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시켜주고 연기금 등의 코스닥 시장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결부해서 오는 12월에는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효과들의 성공 여부는 향후 코스닥 시장의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전략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리포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또 규제 재설계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신산업을 두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여 올해 중에 분야를 선정하고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과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는 ICT와 그리고 기존 산업이 융합되는 분야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1일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12월 중국 방문에 이어서 내년 강원도 평창올림픽의 시진핑 주석 초청 등이 한중 관계 개선 지속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두고 갈등을 거듭하던 한중 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사드 관련 피해주에서 이제는 중국 소비 수혜주로 변신을 하게 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주가들도 한번 제시를 했으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시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기분 좋게 출발하시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